소설의 개념 이해할게. 소설 진짜일까 가짜일까? 소설 가짜입니다. 현실에 이성직한 이런 배경이고 이런 인물의 성격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작가가 상상하여 꿈에선 산문학이야. 산문이 뭘까요? 산문 줄거리라는 거야. 소설 이야기지 긴 줄글로 되어 있지 그지? 줄거리라는 것이고 우리 자전적 소설이라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적은 것 같지만 자기 이야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상상이 들어가요. 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설은 이성직한 일을 꾸며서 쓴 상상의 이야기다. 그리고 긴 줄글로 되어 있다. 소설의 특징은 뭘까요? 꾸며서 이야기를 했지.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허구성.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 허구성이고요. 실제 충분히 이성직한 이야기야. 요런 인물의 성격이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런 배경에 요런 사건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게 개연성이야. 요 개연성이 떨어지면요. 작품은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래?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있을 법한 이야기 같으면 뭐라고요? 개연성. 그리고 우리 소설이 지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쁘게 살자. 그런 건 아니지, 그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연민도 가져야 되고 이렇지, 그지? 그런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진실성이고 그리고 운율은요 리듬감이야. 리듬감이고요. 운율이 없어요. 산문이 뭐라 그랬어? 산문이 뭐라고? 줄거리라고 했지. 줄걸 형식으로 쓰인 문학입니다. 운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산문이 뭐라고? 줄걸.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을 다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야기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서사성. 서사가 이야기란 뜻이야. 서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문학이잖아. 문학은 예술이지, 그지? 형식과 내용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언어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줍니다. 예술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작가가 나타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뭘까요? 이거는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야.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 주제. 뭐라고? 주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주제고요. 그러면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글의 짜임이 있어. 이야기가 짜임 방식이 있어. 이게 구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그 말투가 있지, 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글을 쓸 때 길게 쓰는 사람도 있고, 짧게 쓰는 사람도 있고, 재밌게 쓰는 사람도 있고, 비판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작가의 독특한 문장 표현 방식, 말투나 마찬가지야. 이걸 문체라 그럽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요. 그러면 여기 구성의 3요소가 또 있어요. 구성의 3요소는요. 소설 속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야 되지, 그치? 등장하는 사람을 인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갈등과 상황은 사건이라 그럽니다. 사건이라 그러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우리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이런 말 많이 하지, 그지? 배경입니다. 자,
갈등은요,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야.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대립하거나 또는 충돌하는 것.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거. 또 마음속에 있잖아.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얽혀 있는 것도 있지, 그지? 마음속에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거. 이것도 갈등입니다. 그리고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외부 환경이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거. 이것도 갈등입니다. 갈등. 갈은요. 치갈자고 등은 등나무 등자야. 치가고 등이 막 얽혀가지고 자라지, 그지? 그런 것처럼 인물과 사이가 막 얽혀 있어가지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거 뭐라고?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이라 그러고 갈등의 종류는 두 가지야. 넘기자. 자, 한 인물의 마음속에 엄마 나갔다 올 동안 숙제. 그러면 엄마 나가자 말자. 게임을 좀 할까? 아니면 숙제를 할까? 마음속으로 고민되는 거 있지. 이런 고민, 마음속 고민을 내적 갈등이라 그러고요. 내적 갈등이라 그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외적 갈등이라 그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겠지. 흥부놀부가 갈등하는 거. 너와 동생이 싸우는 거. 이런 거 다 외적 갈등. 엄마는 공부하라 그러고 나는 게임하고 싶고. 그러면 엄마와 나의 외적 갈등이지, 그지? 이런 게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게 제일 많고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있어요.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종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신분이 굉장히 낮아요. 낮으니까 그 사회랑 신분이 낮아가지고 과거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출세도 못 해요. 그래서 홍길동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을 나가잖아, 그지? 그러면 인물과 그 신분제 사회와의 갈등이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 있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보면 노인이 큰 참치 같은 걸 상어를 갖고 오는데 상어를 갖고 상어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잡으려고 그러고 상어는 안 잡히려고 그러지. 그리고 갖고 오는 동안에 그 힘찬 바다 물결하고도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상어와 바다 이런 건 자연물이지. 이는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도 있고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도 있어요. 태어난 운명이 타고난 팔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영마의 성기라는 인물이 있는데 성기라는 인물은 떠돌아 사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어. 그래서 그 떠돌아 사는 거 그거 없애고 정착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운명을 못 이겨. 그래서 그건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이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서로 대립되는 생각들이 있는 거. 이걸 갈등이라 그러고 그러면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일단 사건을 전개시켜요. 사건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고요. 갈등 해결 과정에서 작가가 얘기하려는 중심 생각이 뭐였지? 주제지. 주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야 재밌지, 그지? 긴장감도 있고요. 긴장감을 조성하여 독자의 흥미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자, 소설 구성의 단계. 우리 구성이 우리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였지. 그 중에 구성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의 단계가 있어. 요런 것 정도는 외워둬야 된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요. 발단은요, 이제 인물이 처음 소개되는 거야.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 조그마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고요. 그리고 전개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되고 사건이 전개되고요. 위기는 갈등이 고조되겠지. 고조되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갈등이 심화되고요.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로서 여기서 이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됩니다.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끝부분은 결말이야. 해피엔딩이든지 새드엔딩이든지 이런 결말이 나옵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결말입니다. 자, 소설의 인물 유형 보면요. 주인공 있지.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끌어가는 행동을 주도하는 인물을 주인공이지. 주인공은 다 착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 주인공 될 수도 있어. 이 주인공을 주동인물. 이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을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물을 반동인물. 인물의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누고요. 그리고 자, 인물의 성격에 따라 나누면 특정 시대에 특정 부류나 계층을 대표하는 성격의 인물이 있어요. 우리 모범생 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시간도 잘 지키고요. 책도 반듯반듯하고요. 뭐 숙제 같은 것도 빼뜨리지 않고 잘 해오고요. 그리고 뭐 좀 약간 두꺼운 안경을 썼을 것 같고 까불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 그지? 딱 모범생 하면 떠오르는 느낌 있고 변호사나 판사 이러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때요? 좀 약간 검은 양복이라든지 이런 정장을 입을 것 같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공부도 엄청 잘할 것 같은 얼굴, 이렇게 그 직업이라든지 그 부류하면 딱 전형적으로 느낌이 딱 오는 인물 있지. 그런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 그러고요. 전형적 인물이라 그러고 특정 시대의 특정 부류 등 계층, 그 계층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고요. 근데 딱 그래요. 변호사 그랬는데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반듯할 것 같고 그런데 변호사가 막 머리도 빨주노초 파란보로 염색하고 옷도 막 찢어진 청바지에 힙한 모자 쓰고 그리고 딱 나오면 어때요? 저 사람이 변호사야?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네.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런 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그런 전형성을 안 띠는 걸 개성적 인물이라 그럽니다. 개성적 인물이라 하고요. 특정 시대 특정 부류나 계층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인물. 우리 흥부 같은 사람 봐봐. 흥부는요, 아무리 있잖아요. 형수가 뺨을 때리면서 주국 밥 푸던 주국으로 뺨을 때리지, 그지? 흥부 하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뺨에 있는 밥풀 먹으면서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요. 그런 인물을 우리는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 그래요. 평면적 인물이라 그러고, 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 변화가 없는 인물을 평면적, 성격이 변하는 인물. 대부분 요건 고전 소설에서는요, 대부분 전형적 인물이고 현대 소설에서는 대부분 입체적 인물이야. 입체적 인물. 시련이 오는 대로 성격도 변하고요. 그럽니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해두자. 자, 서술자라는 말은 밑에 나와요. 서술자는요, 작품에서 그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 특성, 심리 등을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수남이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가게 점원이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거 작가가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성격을 직접 얘기해주면 직접 제시. 직접 제시라 그러고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로 우리가 짐작하는 거야.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줬는데 아, 얘가 부지런하구나. 얘가 친절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직접 제시는 수나미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접 제시는요. 요걸 간접 제시라 그러고요. 간접 제시는 수나미는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길을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연대요. 그리고 긴 골목길을 남의 가게까지 쓸어준대요. 이어 가게 앞 물건들의 먼지를 틀고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을까 연구해가며 다시 짓느라고 제 몸단장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모든 청소고 뭐고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남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말 여기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 수나미가 성실한지 부지런한지 수나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런 제시를 무슨 제시라고 그런다고요?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직접 다 얘기해 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이렇게 길게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간접 제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설의 시점 할게요. 시점. 이거 별 2개.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소설서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있지. 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고요. 소설에서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면 소설 안에 있는지 아니면 소설 밖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 주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야기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런 서술자의 시각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점. 서술자의 시각을 뭐라 그런다? 시점이라고 하고요. 자, 1인칭 시점. 나가 1인칭이지 나. 그러면 나가 나와요. 나가 나오고요. 나는 이야기 안에 있어요.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입니다.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서술자 나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1인칭 시점이야. 다 1인칭이라 적고요. 이거 다 1인칭이고 1인칭 시점이고 그런데 나가 주인공 나가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이지 그지? 주인공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가 자기 얘기하지. 그러면 주인공 인물의 마음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주인공 내면을 심리나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지. 전해줄 수 있고 1인칭 시점 나가 나오긴 하는데 작품 안에 나가 나오긴 하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부수적인 주변적인 인물이야. 나가 관찰해요. 누굴 관찰해? 주인공을 관찰해.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에 대해 얘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면 주인공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공 마음은 모릅니다. 왜? 나가 주인공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찰만 해주기 때문에 나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독자가 상상해야 됩니다. 자, 3인칭 시점은 일단 나가 안 나와요. 나가 안 나오고 수나미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일단 3인칭 시점이야. 3인칭 시점이고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면 전지적 시점이라 그러고 아니면 속마음 모르고 자, 작품 밖에서 인물을 관찰만 하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일단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뭐라고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서술자야. 서술자가 이야기 어디에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3인칭에 둘 다 여기 3인칭이고 자 3인칭 중에는요. 작품 밖에 있다 그랬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자,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으로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 인물이 하는 행동만 보고 전해주는 거야. 속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공 속마음 안다 모른다? 주인공 속마음 모른다. 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니까. 근데 서술자가요, 신처럼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은 3인칭, 이건 3인칭이라고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의 마음 안다 모른다. 인물의 마음 다 안다. 모든 인물의 마음을 다 아는 거야. 왜? 신과 같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은 물론 생각이나 심리까지 모두 다 압니다. 자,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파악할까?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자, 주제는 뭐입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지. 작가의 중심생각이지. 이 중심생각,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소설의 주제는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물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주제를 알 수 있고요. 대체로 소설의 어디에, 앞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뒤에 나오겠지. 그치? 결말에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니까 글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서술자가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